그냥 가만 내비뒀으면 아 이제 좀 적당히 수입 보고 팔까?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제 그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20% 기본세율이 팍 올라가죠.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30% 그리고 플러스 장기특별 공제 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그 사람이 타격이 큽니다. 맹호님, 네. 최근 트위터 X에 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통령이 글 남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확정된 건가요?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 연장을 안 하려고 할까요? 대책이 이제 10월 달에 나왔었잖아요. 네. 작년 10월 15일 날. 그 이후에 집값이 조금은 안정화되겠지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다급하겠구나,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꺼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빨리 꺼낸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이 대부분 다 수요 억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하거나 뭐 대출을 축소하거나 좀 세게는 토호제까지. 이제 수요 억제를 할 게 없잖아요. 네. 집을 아예 못 사게 만들 거 아니라면 남은 게 세금인데 그 세금 중에 하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거래를 막고 싶을 때는 취득세부터 건드리거든요. 이미 취득세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유세, 양도세 순으로 규제를 하는데 가격을 막고 싶을 때는 바로 양도세부터 건드리거든요. 그 다음 보유세, 그 다음 마지막에 취득세 규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 세금은 사실 처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양도세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냥 거죠. 바로 그냥 양도세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네. 근데 원래 이런 정책들은 선거철에 많이 나오던데 네. 지금은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SNS에 기습 발표를 했을까요? 어차피 양도세 중과 그 연장을 이제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중과를 이제 한다면 어차피 한다 할 거라면 결국은 뭐 한 4월 달에 하거나 뭐 지금 하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차라리 빨리 발표하는 게 그 시장 안정화에 도움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늦게 하면 물건이 나와서 매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금매가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팔 사람은 팔아라.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뭐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또 기회 삼아 또 좋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세금 규제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죠. 어...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그 원래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공약이 그거였잖아요. 집값은 정책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는 게 제일 좋더라. 최선이더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거 모르지.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달라지지 않은 거지. 그때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시인을 했지만 이제서야 이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안 건드릴 거다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네.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 뭐 공급 정책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토호제 나왔었고 세금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증시가 5천 넘었잖아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받아줄 더 큰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들어오기에는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집 팔면 뭐 하시겠어요? 주식으로 오세요 하면 이게 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트리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양도세 중과는 원래부터 있던 건데 네. 유예를 해주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권이 저렇게 얘기하겠지. 세금 더 걷는 게 없고 원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던 것만 이제 그냥 이제 끝난 거다. 계획대로 자기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그 돈이 주식으로 가길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과거에 네. 왜 유예를 해준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인 거죠. 너무 또 그때 건드렸다가 괜히 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들썩 할 때 괜히 그걸 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럼 또 욕먹으니까 그냥 처음에 가만히 뒀다가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센 규제를 했잖아요. 네. 했으니까 뭐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그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1015 대책 나오고 얼마 네. 전에 또 공급 대책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랭부님이 보기에 이 다음에 또 나올 예상되는 규제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뭐야? 너무 당연한 게 세금을 건드리면 이제 양도세를 먼저 건드리거나 취득세를 건드리거나 두 개밖에 없는데 양도세 건드렸으니까 당연히 보유세로 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유세를 올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1주택자 취득세 1.1이 아니라 6%, 8%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고 싶으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양도세부터 이제 건드리고 그다음에 보유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보유세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양도세율 자체가 중과를 하게 되면 거의 한 최대 75%까지 올라가니까 왜냐면 최대가 45에다가 3주택 이상 있으면 30% 더해지니까 75%거든요.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돈 벌어도. 안 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건들 게 없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종료하고 나서 중과를 하게 되면 건들 게 없을 거고 남아있는 게 보유세인데 이제 보유세에서 갑자기 세금 올리면 좀 그러니까 혜택을 없애겠지. 그래서 그 혜택을 없애는 게 지금 장특공을 이제 야 1주택자도 심지어 장특공을 줄 필요가 있나?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거주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실거주 안 하는 사람은 굳이 뭐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나? 실거주 안 하면 그 사람도 투기꾼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또 뭐 시장 공정시장 가액을 올리겠죠. 방법이 정말 많네요. 근데 뭐 방법은 많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집값이 안정화되냐? 이거는 항상 물음표죠. 이 정책으로 어떤 네. 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른 만큼 내니까 기본 세율로 내면 되고 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최대 30%. 큰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결국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 두 부류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의 세율이 이제 6%에서 45% 구간. 근데 2주택이면 플러스 20%. 기본 세율이 팍 올라가죠.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30%. 그리고 플러스 장기 특별 공제 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동산을 또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이 타격이 큽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팔게 됐을 때 그 차이가 큽니다. 팔아야지 매물이 나오고 네. 그래야지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근데 뭐 정부도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좀 힌트를 봐야 되겠죠. 그 작년엔가 그 공직자 분들의 부동산 자산 현황 뿐만 아니라 뭐 금융자산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리얼 시그널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작년 잠깐 봤는데 쫙 다 나오거든요. 뭐 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치인은 당연하고 다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 가졌는지. 지도에 그냥 정확하게 그냥 아파트 딱 클릭하면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내역이 다 나옵니다. 대박이다. 지도에 점이 다 찍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이미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과연 매도를 할까 안 할까? 한 6월달 돼가지고 클릭해봐. 물론 이제 6월달 되자마자 바뀌지는 않겠지. 왜냐면 그걸 공시해야지만 업데이트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는 안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똘똘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마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장기 보유하거나 뭐 정 안 되면 또 증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수도권인데 조정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뭐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인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 그 가진 분들이 또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일부가 원래부터 좀 정리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지 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은 물건을 매도할 거라고 봐요. 예정대로. 예, 어차피 팔 거라고 하면 중과받고 팔면 안 되니까 이게 엄청 좋은 입지는 금매로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네. 앞으로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유예를 폐지해서 양도세 중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중과를 없애주는 날이 올까? 이 말이네요. 네.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와야 되겠죠. 일단은 거래가 좀 너무 안 되고 정부에서
이제는 집을 좀 사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고 그러면 이제 뭐 취득세 중과도 풀어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를 팍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잖아요. 다주택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죠. 두 개 중에 뭐부터 풀어줄까? 당연히 시간 지나면 취득세부터 풀어줍니다. 얘를 마지막에 풉니다.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상치 못하게 분양을 하면 전부 다 미분양이 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 산업 전반적으로 뭔가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뭔가 어려워지고 그 정도가 나와야 양도세를 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려면 서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계속 그냥 중과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만약에라도 그런 폐지라는 뉴스가 뜨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럴 때 기회가 또 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 양도세 중간 유예가 네.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 뉴스 딱 보자마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집값은 더 오른다. 집값은 확실하게 견고해진다. 이번 그 발표로 인해서. 왜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때려봤자 금매가 나올 수 있지만 나와봐야 언제 나오겠어요. 지금 내놔도 집이 뭐 한 달 만에 팔립니까? 결국은 5월 9일부터니까 4월달, 3월달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2월은 명절이고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월 10일부터 누가 집을 팔아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들은 물건이 완전 잠겨요. 그냥 가만 내비뒀으면 아 이제 좀 적당히 수입 보고 팔까?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제 그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러면은 1급지가 탄탄해진다. 1급지가 탄탄해지면 나머지 2, 3급지는 갭을 메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역대급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것들은 어차피 절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되면 매도자 중에 이렇게 하겠죠. 아, 세금이 3억이에요. 어떡하죠? 이거 플러스로 살 사람 있으면 팔게요. 그 분양권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손피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프리미엄 1억인데 내가 1억을 그 세금을 1억을 낼 수는 없고 그거까지 들고 오는 걸로 하면 팔게요. 아, 세금을 따로 들고 오세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매매가로 측정되는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것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할까. 정부 입장에서 저는 정부가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다고 봐요. 통계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데 자 그랬을 때 양도세 중과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물건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림 모를 것 같아. 어차피 물건 안 나올 거면 그냥 세금 뭐 더 때리자. 세금이라도 많이 받자. 많이 받자. 어차피 오르는 거 그냥.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5월 안으로 막 급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급매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급매인지 좀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올 초부터 계속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기왕이면 뭐 어차피 살 계획이었다고 하면 뭐 저기 하반기로 가기보다는 5월 전에 나온 급매를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보죠. 물론 이제 개수가 얼마큼 많을 거냐, 금액이 얼마큼 쌀 거냐 이런 부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전부 다 수도권 대부분 실거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분들은 한번 사면 오래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가치 하락에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근데 이렇게 5월 이후에 매물이 완전히 잠기면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그럼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을 한다는 건가요? 단단한 상승을 한다는 거죠. 단단한. 네, 그리고 키포인트가 이제 슈퍼 사이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슈퍼 사이클이 뭐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입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 2급지, 3급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장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치고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잠기니까 호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효과처럼 보여요. 25억 하더니 30억이야. 그럼 바로 밑에 있던 입지는 원래 25억보다 한 3억 저렴했었는데 얘가 30억이 되는 순간 그럼 나도 3억 높게 받아야 되지 하면서 금액이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요. 원래는 1급지 돈 많이 벌었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적당히 물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정체 현상이 보이고 그래야 밑에 애들도 조금 정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1군하고 2군하고 되게 양극화가 심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다음 급지로 바톤을 넘길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또 올라가고 또 밑으로 넘기고 또 올라가고 그게 슈퍼 사이클이죠. 그 주식 시장이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게 오를 것 같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반도체죠. 그 반도체가 우리 머리 뇌에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 탑재되는 거예요? 서버에 탑재되거든요. 그러면 서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르니까 전력 관련주가 오르겠네. 그럼 전력이 오르고 나면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서버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는데 이게 곧 이제 물리적 AI로 가겠구나. 로봇으로. 그럼 로봇 관련주가 올라요. 로봇가 움직이려면 이게 배터리가 4시간밖에 안 가요. 그럼 배터리 산업이 더 발전돼야 되겠네. 배터리 관련 주식이 쫙 올라요. 그럼 그 다음 또 뭐가 오르지? 그 다음 오르지? 뭐가 오르지를 그냥 이유를 계속 갖다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녀요. 근데 그게 다 오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1급지는 시작이에요. 그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더 가지기 힘든 희소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기를 희망하죠. 근데 이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김밥 가격 오르듯이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은 입지가 있는 좋은 곳들은 당연히 오르는데 얼만큼 오르느냐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못 가지게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더 갖고 싶거든요. 네. 이야, 걔네들은 더 올라가겠다 생각보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걔를 못 가지면 그 밑에 거라도 차선책을 계속 살려고 할 겁니다. 가다 보면 나중에 언제까지 가냐면 너무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이거 오르고 나면 그 다음 거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밑에 거를 살려고 아무거나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걸 사면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아무리 슈퍼 사이클이 오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네. 슈퍼 사이클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아니죠. 지금은 거의 서울의 1급지, 1.5급지 뭐 이런 애들만 엄청 올랐지. 노동학만 가봐요. 조용합니다. 아, 그 진짜요? 네. 근데 거기 입지 얼마나 괜찮은데 사실상. 그리고 거기보다 훨씬 못한 경기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를 타이밍이고 지금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그거 오르면 그 밑에 지역으로도 흐름이 넘어가는 게 또 너무 당연시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천천히 가게 하려면 1급지가 네.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급지를 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또 정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안정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 기존 영상을 계속 봐왔던 분들은 거의 지금 매달 지금 랭오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한 달 전에 대답한 거나 2달 전에 한 거나 6개월 전에 한 거나 저는 변화 아직은 없거든요. 물론 시간 지나서 완전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르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러면 네. 살 거면 일찍 사라. 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5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겠죠. 물건이 없어요. 막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정부 정책은 정책이고 시장은 시장이다.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